네, 부동산 경기 시점입니다. 김경기 경제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에 참견해보겠습니다. 강남 재건축 화석 드디어? 화석이라니요? 이거 정말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 얘기인가 봅니다. 어딘가요? 재건축만 30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어딘가요? 대치동 은마 아파트죠. 예. 뭐 드디어 은마 가는 아파트 건가요? 워낙 은마 네. 아파트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 제가 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 대치동 그 학원가 주변에 있는 가장 큰 아파트고요. 그리고 그 총 28개 동 4,224세대예요. 네. 4,400세대가 넘는 아주 그 거대 단지 그런 그 은마 아파트고요. 이게 1979년에 지어졌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준공 48년 차죠.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 이 아파트에 스크린쿨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얼마 전에 화재 사고로 10대 학생 한 명이 숨지고 그 3명이 병원에 이송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이게 사실 그런 일이 정말 심심치 않게 가끔씩 벌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빨리 재건축을 이제는 드디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인데 1979년 지금 30년째 재건축이 안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죠. 48년 차. 그러니까 재건축 얘기는 예. 정말 오래전부터 있었던 아파트예요. 지은 지 48년인데 네. 여기 보시다시피 1990년대 후반에 드디어 재건축 주민 설명회가 열리면서 본격적인 이제 재건축이 시작이 되고요. 네. 2010년에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 드디어 이제 지은 지 37년 차, 6년 차 요때 이제 50층으로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런데 그때 당시 서울시장이 고 박원순 시장이었거든요. 그 박원순 시장이 층고 규제, 그러니까 너무 높이 초고층 짓는 그런 도시의 그런 미관을 훼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네. 35층 이상으로는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35층 룰을 만들죠. 그러면서 이게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좌초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 35층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올렸어요. 네. 이제 올려가지고 다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재임을 한 다음에 높이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49층, 50층이 아닌 49층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드디어 재건축 계획, 그러니까 통합심의를 통과하게 된 겁니다. 참 긴 역사였네요. 재건축까지. 재건축 지금 추진만 30년째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은마 아파트는 지금 워낙 이제 오래되기도 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안전 사고의 문제도 지금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라 이제는 정말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옛날에 한번 은마 아파트 빼고 나머지는 다 초고층으로 바뀌어서 맞아요. 그런 사진이 돌기도 했었어요. 그런 사진이 돌기도 해서 그때 화제가 됐었는데 네. 이제는 정말 드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재건축 논의만 수십 년을 끌어온 곳입니다. 학군지인 대치동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사실 큰데요. 맞아요. 부동산과 교육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녀 둘 의대 보낸 집.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지난주에 부동산 중개 플랫폼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올라온 그런 어떤 매물 설명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매매가가 이때 49억이었대요. 시세보다 좀 높기는 했는데 이게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이런 중개업소에서 이제 매물을 올리면서 그 매물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런 적은 내용이 내용이 있었군요. 자녀들 스카이 의대 보낸 기분 좋은 집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나서 이게 기사화가 되고 그러면서 되게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 스카이 의대 보낸까지는 지워졌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바뀌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 기분 좋은 집이라고만 돼 있는데 그래도 급매네요. 지금 상황은 반영하네요. 아마 이분도 보니까 5월 9일 이전에 팔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급매긴 한데 그래도 가격은 어느 정도 받고 싶고 네. 지금 이게 2층으로 나왔는데 요 시세가 한 45억, 6억 그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웃돈이 붙은 거네요. 시세보다 좀 비싼 거죠. 49억이니까. 그렇다 보니 이제 이 스카이 의대, 자녀 둘 스카이 의대 보낸 기분 좋은 집을 강조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 학군, 교육의 중요성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요. 그러니까 보통은 교통이냐 교육이냐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을 그 선택하는데 가장 일요선은 저는 교통이 아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 대치동이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뭐 얘기가 많은데요. 이 대치동은 이사가 가장 많은 이사철이 겨울방학이에요. 네. 예, 겨울방학에 이사해야 신학기를 하니까. 그리고 월세도 굉장히 많습니다. 방학 네. 월세라는 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SRT 수서역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주말에 그 천안 아산역에서 천안 불당지구 이쪽도 이제 이렇게 교육 수요가 좀 많은데 거기서 주말에 SRT 타고 그런 올라오는 그런 학군 수요도 많이 있고요. 이 주말 학군 그런 학원 보내는 수요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엔 그러면 서울 대치 바로 옆에 송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키워드 한번 보시죠. 송파 전세 왜 이래?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 1월 달에만 해도 그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도 전세가 강세를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전세 드리는 가격이 겁니다. 더 떨어진다는 예, 건가요? 예.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왜냐하면 12월, 1월만 해도 그 아파트 입주가 이제 막 시작이니까 네. 그렇게까지 처음에는 이 집주인들이 그 가격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월이잖아요. 이제는 입주 지정 기간이 이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안 나가니까 전세가 안 나가니까 가격을 이제 내리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이 그 전용 8사가 10억 5천만 원 중층인데도 10억 5천만 원에 나온 물건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한 달 사이에 8억 원이 떨어진 그렇죠. 상황이네요. 예. 많이 떨어졌네요. 예, 이게 아파트 이 신축 아파트 경우에는 네. 입주 지정 기간에 만료가 다가오면 이 이후엔 연체를 하게 되니까 가격이 가파르게 내려가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작년에 그 전세자금 대출 신축 아파트는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막으면서 이 세입자가 많은 돈을 현금으로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세입자도 많이 수요가 약해졌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마음 급한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내리면서 10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급등하던 시장 자체는 지금 멈춘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도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면서요? 네, 이게 그 한국 부동산원 통계예요. 네. 한국 부동산원이 이 매매 수급 지수를 매주 발표하는데 0에서 200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0이면 이 매수자가 우위인 시대인 거고요. 네. 200이면 매도자가 우위인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매도자 우위 100이 중간이겠죠? 네네. 매도자 우위에서 계속 내려가다가 100에서 100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은 100이군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게 소수점 둘째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일부 기사를 보니까 99.95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반올림만 하면 100이잖아요. 네. 제가 오늘 사실 부동산원에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봤는데 네, 네. 그래서 아마 이 99.95라고 하면 이제는 그러니까 매도가 아닌 매수자가 우위인 시대가 열린 거죠. 그동안 계속 뭐 작년에 특히 아파트값 많이 오르면서 매도자가 매도자가 우위였죠. 정말 부르는 게 값이다. 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 이 대통령의 그런 연이은 경고 그리고 그 5월 9일을 앞둔 그 절세 매물이 나오면서 드디어 매수자 우위 시대로 일단 강남 3구부터 네.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보유세 강화 얘기가 있었어요. 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 예고가 되면서 사실 더 얼어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대통령이 이번엔 정말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얘기를 사실상 시사를 했습니다. 네. 뭐 이 1주택 투기용 1주택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다. 네.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매각이 유리하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그 보유를 하는 세금을 높이면 매각이 유리해지겠죠. 네. 사실상 보유세 강화를 시사를 한 거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예. 규제를 안게 된다. 예, 그러면서 선진국 수도 수준이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진국 수도 수준이 어디냐 뭐 이러면서 이제 일단 예로 저희가 든 기사들이 이 뉴욕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뉴욕의 그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여기는 보유세 실효세율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보유세 실효세율이 0.1이에요. 근데 이제 이 미국은 1에서 1.5고 뉴욕주가 1 초반대라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주택 가격 대비인데 그리고 이 OECD 평균은 또 0.3에서 0.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낮은 거죠. 보유세만 기준으로 할 때, 양도세를 제외한 보유세만 기준으로 할 때는 실효세율이 시세 대비 낮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달에 그런데 분양도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경기에게 물어봐 부동산만 가겠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밀어내기 물량이 쏟아진다는데 분양을 받을까요? 분양 관심 가질만 할까요? 예. 가져야 된다고 저는 네. 하겠습니다. 예. 이 가져야 된다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그 5월 이후에는 분양이 많이 나올까? 요거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저 지방선거가 있고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 아무래도 관심이 지방선거로 가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이 분양에 나서면서 모델하우스를 이제 열겠다는 계획을 많이 갖는 건데 이 5월 9일 분양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이 분양을 하는 사업장들이 급할 게 없어지거든요. 네. 그럼 일단 물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입주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올해 내년 다 합쳐서 2,000가구 이상 되는 서울 그 아파트 입주 단지가 총 4개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입주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전세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전세가가 올라가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주택 가격에 또 지금은 조금 안정됐지만 불안해질 우려도 있고 심지어 지금 또 이란전 이것도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원자재 가격 상승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좀 한번 이번에 분양 나오는 거 긍정적으로 한번 보셔라.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부동산 경기 시점 김경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